두 번째 핫랭킹은 고발 사주 대 제보 사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이 의혹을 두고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공공수사 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그제와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자료, 그리고 진상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고요. 또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시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중앙지검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압수수색했는지 봤더니 조성은 씨 핸드폰 2대, USB 뭐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를 왜 대검 감찰부에다가 압수수색을 했을까? 감찰부장이 한동수 부장 아니겠습니까? 한동수 부장한테 중앙지검이 부장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면은 충분히 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굳이 의미를 두자면 지금까지는 감찰이었는데 이게 그 방점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서 감찰이 아닌 수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수사가 됐다라고 해도 전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등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옛날처럼 무소불위 아무 수사나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혐의 4가지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지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미진한 부분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공수처보다도 오히려 더 그 중앙지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게 조금 의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든 아니면 그 윗선이든 공수처가 그 수사하는 게 영 미덥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이 하는 걸 갖다가 좀 해가지고 공수처하고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관련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그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첫 TV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명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또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후보님, 없다는 윤 말씀을 후보님.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유 후보님, 윤 후보님.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 심각하잖아요.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드러날 때까지는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김 교수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 저희 두 번째 핫랭킹 제목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발 사주냐 아니면 제보 사주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현명하고 좀 전공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고발 사주도 명명백백하게 빨리 수사를 촉구해서 또 수사 협조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제보 사주도 역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국정원이 정말 제보에 관여했는지, 이 보도에 관여가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나 또는 윤석열 캠프 쪽 일부에서 고발 사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고 제보 사주만 파헤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고발 사주는 고발 사주대로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니까 본인 자체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밝히되,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씨라고 하는 이 삼각 채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가짜 뉴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라. 단 지난번에 김웅 의원 수색하듯이 공수처 검사가 와서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적법하지 않고 절차도 어기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식의 수사는 안 되고 공정하고 적법 절차를 밟으면서 엄중한 그런 수사를 통해서 빨리 고발 사주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밝히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윤석열 총장이 개입이 했는가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발 사주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성은 씨가 박진 원장과 지금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지금 2번 만난 것, 3번 만난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정원장이 실제로 저 언론사까지 개입해서 뒤에서 조정해서 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조성은 씨를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저 보도가 나갈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국정원장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국정원장이 그런 식의 사전에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조성은 씨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제보 과정에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똑같은 잣대로 엄중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수처는 김웅 의원 압수수색 관련해서 합법적이고 절차에 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차례에 걸쳐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정광석화처럼 나섰던 공수처,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크죠. 그래서 두 사건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6일날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에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엔 9월 13일 날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추가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닷새가 지난 현재 공수처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두 사건을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박 원장 고발에 대한 공수처 수사할 범죄 대상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고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느냐 이걸 찾아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들어간 건 아니고. 예. 저는 뭐 필요하면 빨리 이걸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박 원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 고발 내용 자체가 단서가 있는지 또는 뭐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지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 맞다고 하면 빨리 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죠.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텐데 네. 수사가 자꾸 지지부진하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다 밝혀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캠프 측은 박지원 원장을 고발하면서 제보 사주 의혹과 함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는데요. 바로 박 원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자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네, 함께 들으셨는데 김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직 국정원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현직 국정원장은 거의 대통령급과 비슷하게 매일매일 일정과 동선, 장소가 전부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져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항상 대동하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굉장히 국가 기밀의 상황인데 이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서 모든 기자들 전화 다 받아서 녹음되는 거 다 하는데 저렇게 흥분하는 형태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고 내가 터뜨렸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기분 좋지 않을 거다. 지금 대선 전국이 얼마나 민감한 상황이고 야당의 가장 앞서가는 1위 주자의 가장 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직 국정원장으로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저 부분만큼은 박지원 원장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처음 고발장 제보를 사주했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고발한 건 제가 볼 땐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박지원 원장이 사주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닐 텐데 그렇지만 합리적 의심은 조성은 씨를 2번을 미리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될 거라는 것은 저는 사전에 박지원 원장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개입했다고 제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좀 밝혀진 게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추정이죠. 그렇죠. 제 추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발장 낸 거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은 저는 박지원 원장이 분명히 조사를 받거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오늘 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또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네, 조성은 씨가 박 전 원장을 몇 번 만났는지를 두고 말을 바꾼 건데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는지를 두고도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성은 씨는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제는 그 고발장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던 김현우 변호사와 전달한 건 아니지만 구두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현우 변호사는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다. 고발 사주라는 엉터리 주장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전 원장을 추가로 만났는지를 두고도 또 고발장을 전달했는지를 두고도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텔레그램 방 폭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유력한 증거가 텔레그램 방인데 그 원본을 폭파했다라고 하는 거를 뭐에 비유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계약서 원본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걸 찢어버리고 사본만 내는 거랑 똑같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날로그적으로라도 보면은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살살 칠하고 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디지털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그 제보자라고 하면서 왜 했을까? 조금 전에 나오는 것처럼 박지원 원장을 안 만났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과 함께 저런 그 여러 가지 행동과 그 언사가 그 조성은 씨의 그 주장의 신빙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뭐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의 그 태도까지 겹쳐가지고 참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선수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선 손준성 검사가 과연 누구의 사람이냐를 두고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누구와 가깝느냐에 따라 사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의 논쟁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 쪽 인물인 것처럼 단정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TV 토론 못 보셨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윤석열 로비에다가 또 당에서 너무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 근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적어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는 영상 속에서 추 전 장관의 발언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로비한 세력이 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그 민주당 내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질문을 또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하니까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추미애 후보는 또 이낙연 후보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준성 검사가 이거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아니면 본인이 지시해서 고소장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 말은 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전 총장도 본인한테 손준성 검사 유임을 요청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나 뭐 민주당이나 여러 사람이 다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따지면 그러니까 네. 물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누구가 친하고 안 친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발장을 정말 손준성 검사나 아니면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냐 다른 검사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 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